보자. 뭐야?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해야 되는 대상을 보니까 루트 안의 제곱, 절대값. 루트 안의 제곱, 절대값. 루트 안의 제곱, 절대값. 루트, 그만해. 다 절대값. 그럼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놈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부호 결정하세요. 그렇지? 석점이 머리 잘랐네. 맞지? 맞지? 그러면 너는 여기서 먼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뭐야? 사인 코사인 어떻다? 아니지. 둘 다 음수라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놓쳤네. 둘 다 음수일 때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맞죠? 수학 1 아니지. 복소수니까 수학 3.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하나를 합치면서. 왜? 둘 다 음수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런 거는 루트와 루트를 나눴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이건 언제야, 정혁아? 기억나? 분자에 있는 사인은 양수, 분모에 있는 코사인은 음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분모만 음수.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 둘 다 음수다? 셋 다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탄젠트는 양수다. 맞죠? 그럼 얘는 그냥 탄젠트. 얘는 사인이 음수네? 근데 사인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양수네? 양수에다 양수를 더했네. 양수니까 그냥 꺼내자. 탄젠트가 양수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절대값 그냥 풀자. 앞에 마이너스. 전개하는 거 조심. 마이너스 분배. 도 바꾼 게 아니라 도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 음수. 도 바꿔야 되겠네. 끝. 사인 날라가고 마이너스 1 날라가고 탄젠트 날라가면 남는 건 코사인밖에 없네요. 다음 몇 번? 시 한번. 되나요? 다음 41번 가보도록 하자. 두루룻 뜨뜨뜨뜨 가자. 사인 코사인 곱하면 음수, 코사인 탄젠트 곱하니까 양수.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사인 코사인 곱했는데 음수 무슨 말이야? 진아나, 곱했는데 음수가 무슨 말이야? 진아나, 곱했는데 음수가 무슨 말이야? 누가 음수인데? 모르죠. 둘 중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란 얘기지, 이 새끼야. 부호가 다르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중딩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어떻다? 서로 반대입니다. 두 번째, 코사인 탄젠트를 곱했는데 양수다. 진아나, 곱했는데 양수다. 그 말은 뭐야? 홀이 왜 자꾸 나오는데, 홀이? 뭔 개소리야. 곱해서 양수랑 하면 부호가 똑같다는 말이죠. 음이거나 양양이겠지, 미친놈아.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혼자 다른 게 누구야? 부호가 혼자 다르다. 얘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그러면? 석준아. 부호가 혼자 달라. 그럼 얘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부호는 세 개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거나.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네. 간단하게 해봐. 뭐야? 통분 겸 통분이지 뭐. 통분 겸은 아니고. 통분. 그러면 1마이너스 사인을 곱했네. 분자는 1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을 분모 문제 곱했네. 1 플러스 사인. 둘이 더하니까 사라져. 근데 분모에 있는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뭐야? 2 나누기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게 뭐예요? 2분의 5요. 그럼 5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뭐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양수 함수야. 진아나 양수 함수야. 실어라고 있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코사인 음수라고. 음수. 끝났죠? 다음 몇 번?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 몇 번이야? 2번이야? 2번이네?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인유의 질문 다 했어?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결국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을 찾아주세요입니다. 양변에 뭐예요? 1마의 사인을 곱해봐. 그럼 뭐야? 에다가 이거겠네. 한쪽을 몰자. 3 플러스 루트 3. 넘어가자. 1 플러스 루트 3. 그럼 사인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유래를 좀 진행해볼까요? 분모 문제 3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분모는 6이 되고 분자는 1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정리합시다. 다 사라지고 2 루트 3. 3분의 루트 3. 사인 값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탄젠트 값을 찾아달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인을 알고 있으면 요거지. 3 루트 3. 얘는 루트 6. 탄젠트는 코사인을 찾을 수 있지. 자, 물어본 건 탄젠트지만 둘 다 구할게. 코사인은 3분의 루트 6이야. 탄젠트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야. 유리하는 좀 이따 할게요. 약분은.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자, 맞아, 틀려. 틀렸어. 마지막에 부호 확인해야 돼. 부호를 확인해보자. 지금 현재 세타가 어느 범위에 있어요? 이사분면. 기억나? 얼싸 안고.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여야지. 그래서 얘는 둘 다 뭐다? 음이 붙어요. 됐죠? 이 녀석의 풀이를 버리지는 마세요. 중학교 때 괜히 배운 건 아니잖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온 건 아니잖아. 쓰긴 써야지. 대신에 부호만 우리는 이제 양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어쨌든 답은 요거지. 얼마야? 역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야?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네. 더 뭐 있냐? 한번 되나요? 다음 75번 쭉 넘어가네. 중간에 질문 없는 거 맞지? 지웁니다. 호로로록 75번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제름의 길이가 1이고요. 오른쪽 그림 밑에 있구나. 준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중심과 길이가 세타인 물색골이 있어요. 위에 있는 점 A에서 OB를 향해서 내린 수설발의 C.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있으면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면서 가자. 그리고 나서 점 B를 지나면서 OB의 수직인 선의 직선이 OA의 연장선과 만날 점을 D라고 잡았대. 그때 이러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4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가볼까요? OC OC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왜요? 왜요?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봐, 진아나. 코사인 세타 뭐분의 뭐야? 지랄. 5A분의 5C. 근데 5A 길이 얼마나 돼 있어? 그래서 5C가 되는 거지. 맞죠? 물론 지금은 필요 없지만 코사인은 5D분의 5B라고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5D는 5B가 없으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것뿐. 어쨌든 코사인은 5C. 다음 AC나 BD에 관련된 것도 찾아보자. AC는 뭘까? AC가 뭘까? 사인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치? 사인이 뭐거든? 5A분의 AC. 5A가 1이니까 AC. 그 다음에 탄젠트 기억나?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온 문제잖아, 이거. 그치? 탄젠트 할 때는 이 삼각형에서 끝내니? 아니지. 탄젠트 할 때는 어디로 가? 옆에 큰 데로 가죠? 그죠? 왜? 반지름 길이가 1인 걸 이용해서 얘도 1이거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OB분의 BD. BD. 근데 OB의 길이가 1이라서 미리. 대현이, 그럼 끝났잖아. 그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3 코사인 세타는 AC 사인 세타 BD 탄젠트 세타. 근데 탄젠트 세타 우리 뭐라고 배웠어? 코사인 사인이랑 섞여 나오면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려고 배웠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갑니다. 이렇게 갈게요. 알았죠? 또는 뭐 해도 상관없고 탄젠트를 만들어도 상관없다. 코사인 사인을 묶어가지고 한 대 모아서. 알았죠? 환진이 돼서? 네. 어쨌든 그럼 뭐야? 넘어갈까? 3 코사인의 제곱은 뭐예요? 뭐야? 세타 어디 갔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4인 제곱의 세타입니다.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는 그냥 4인 세타랑 같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된다. 근데 뭘 보고 내가 했을까? 바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밖에 안 되거든. 되나요? 자, 가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 너네 때려 찍어도 맞출 수 있잖아. 뭐랑 뭐야? 맞아, 아니요. 때려 찍어도 맞출 수 있어야지. 그지? 60도. 맞니?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할게. 원래는 이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랑 뭘 해야 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과 연립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 있는데? 사인제곱과 코사인제곱은 1이다. 원래는 이들이 연립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인제곱 대신에 루트 3 어쩌고 넣거나 사인제곱 대신에 3코사인제곱을 넣어서 그래서 코사인을 찾으러 가는 거지.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응. 그래서 어쨌든 사인제곱의 세타가 그래서 얼마야? 얘가 얼마였지? 4분의 3. 얘가 4분의 1. 둘이 빼니까 4분의 2. 답은 2분의 1 나오겠네. 되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짠짜잔 짜잔 776. 지워도 됨? 지워도 됨? 776은 뭐? 원래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어. 별표돼 있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어. 왜 별표를 쳐놨을까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얘들아?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다들 한번 고민해봐. 어차피 질문 나온 김에 풀이는 할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풀었으니까. 얘들아, 아니 6개로 쪼개고 나서 왜 다 가만히 있는 거야? 6개로 쪼개기만 하면 뭐해? 쪼갰으면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지? 6개로 쪼개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넓이를 어떻게 구하려고 쪼갠 건데 6개를. 6개로. 6개의 넓이를 각각 구하려고 한 거 아니야? 다 똑같으니까. 그 한쪽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란 걸 해본 적이 있나 너네? 그냥 쪼개놓고 뭐하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상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저기서 넓이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어떻게 구할래? 니를 원 밖에 붙어있는 이거 넓이 구해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형에서부터 출발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원의 중심 쓱 쓱 마름모인 것 같은 예상이 되는 저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저 마름모가 진짜 마름모가 맞는지 평사인지 그냥 마름모는 아닌 평사인지 또는 사다리꼴인지 이상한 사각형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가는 게 두 번째. 까지는 기본으로 나와야지. 전략을 이렇게 짜야지. 그래서 6개 쪼개서 뭐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다.
간다. 그리고 좀 확대할게요. 뭐야? 반지름이 2인 원 5. 큰 원의 반원 반지름이 2인 거지? 가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6개로 쪼개서 똑같은데 하나만 잘 그리면 돼. 하나만. 그지? 들어가자. 여기에서 아까 그 마름 모인 것 같은 예상이 되는 그 녀석. 그 다음 부채꼴. 그때 얘 몇 도야? 360도. 원의 내부의 이거를 6개를 쪼개서 얘 몇 도? 정우가 60도. 그 다음에 얘가 60도가 확실해? 확실해? 그럼 확인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얼마야? 120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르면 이거 60도로 가잖아.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맞죠?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이거 근거. 맞니? 그래서 여기 60도. 여기가 60도? 근데 이거 당연히 60도.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몇 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도? 여기 몇 도? 여기도 맞네. 맞니? 그 다음에 정육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면 내부에 이렇게 그어도 이거 몇이야? A 아니야? 그럼 원의 뺀지름이 얼마? 2라고 했잖아. 그지? 얘가 2란 말은 여기도 2란 말 아니야? 그럼 요 하나 길이 얼마예요? 1이네. 여기도 얼마네? 1이네. 왜? 60도 정삼각형. 그럼 여기도 1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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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마른 뭐네. 마주보는 각이 60도 60도 마른 뭐네.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여기 120도 120도 마른 뭐 맞네. 맞지? 그럼 마른 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더구나 60도 60도 나 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해서 구하겠다. 맞지? 그럼 뭐야? 4분의 루트 3에 3분의 길이의 제곱 이 두 개가 붙었어. 그게 요만큼이야. 그럼 거기서 뭘 빼? 부채꼴 빼자. 으아. 색깔을 파란 걸로 갈까? 여기 가자. 아차 여기 가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공식 뭐야? 원 넓이 곱하기 일로와 대가리 돼. 일로와 대가리 돼. 누가 그렇게 넓이. 구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구해? 조용히. 부채꼴 넓이 공식. R제곱 세타. 어? R제곱 세타를. R제곱 뭐였지? 2분의 1. 일로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 하나 더 있지 진환이. 또 다른 공식 뭐야? 2분의 1 R제곱 세타 말고. 넌 두 대 맞아. 자고 있었지.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곱하기. 그렇지. 아래. 맞지? 엄지를 왜 대?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자, 다시 2분의 1에 뭐다? R제곱 세타. R제곱 1. 세타 60도. 몇? 쌍분의 파이. 대안이. 그럼 어디야, 이게? 이거 하나잖아. 그게 몇 개? 몇 개? 몇 개? 6개. 아무 생각이 없나, 이놈들아? 네 질문이다, 이 새끼야. 됐죠? 끝. 자, 여자로 사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갈래? 모르겠다. 근데 좀 궁금은 하지 않냐? 내가 아닌 나랑 같은 성이 아닌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게 무슨 기분일지 궁금하지 않아? 난 되게 궁금해. 자, 받아라. 야, 그거 피하냐? 그거 받으면 되지. 괜찮아? 야, 아니, 이거 피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깨진 거야? 원래 깨져 있었잖아.
너 침대에 던져 안 던져? 아니 침대가 아니잖아요. 침대인 줄 알았지. 아이씨? 아니. 자,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응?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어? 그래서 찬수야.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어? 7월? 책 보고 대답했구만. 동경의 길이 분의 y 좌표입니다. 맞죠? 맞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다? 동경의 길이가 r, 그쵸? r인 길이가 r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나타내는 y좌표를 가지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로 쓰는 게 바로 사인 세타의 정의다. 맞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자.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인 x의 정의가 뭐야? 길이가 1인 동경이 x만큼 회전했을 때의 x좌표를 사인 x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죠? 맞죠? 맞죠? 길이가 얼마? 1. 그런 동경이 있어. 회전하다 보면 끝점은 이런 원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때 이놈의 무슨 좌표? 내가 x좌표로 했니 아까? y좌표? y좌표를. 맞죠? 요걸 x라고 했을 때 요놈의 y좌표로 부르는 요만큼의 길이를 y좌표로 갖는 함수가 바로 sin x라는 함수다. 맞니? 맞니?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리는 거야. 바로 중에 뭐다? 각. 그 다음에 얼만큼 회전했다? x만큼 회전한 거야. 그때의 y좌표 자리에 뭘 찍어줘? 얘랑 같은 값을 찍어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각이 0이다. 그럼 어디야? 0일 때의 y좌표니까 0이겠지. 그러다가 각이 조금 커지면 올라가는 거야, y좌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쭉 이렇게. 오케이? 얘는 각, 얘는 y좌표. 자, 계속 간다. 계속 가.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 각은 더 커져가지. 더 커져갑니다. 근데 y좌표는 다시 점점 감소하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 지금 내가 대충 손톱을 찍었는데 보여? 보여?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y좌표는 최대 1까지밖에 못 가는 식으로. 그럼 여기는 얼마큼 회전한 건데? 18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 얼마야? 180도가 몇 라디안이야? 진아나? 180도가 몇 라디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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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틀렸나? 파이! 파이가 180도. 이 새끼들아!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가 60도인 거 아니야? 인형아! 너까지 왜 그래? 일로 와. 안 되겠다. 일로 와. 네가 맞아. 이럴 때 100%가 180도가 파이라니 하냐? 그럼 180도 넘어가면 어때? y좌표 내려가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한 바퀴 2파이. 그 그림을 지금 얘가 그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려졌는지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이라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알겠어? 자, 똑같은 간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점점 각을 늘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y좌표가 급격하게 팍팍 증가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y좌표의 증가량은 어때? 점점 줄어들겠지. 처음에는 급하게 확 증가하다가 가면 갈수록 느려지다가 최대값 찍고 나면은 다시 감소합니다.
그때 감소하는 폭도 처음엔 조금씩 감소하다가, 그치? 조금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확 감소하게 되는 거지. 네, 석석석석석 이렇게 되는 거. 되나요? 자,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특징을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 거라서 이런 원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바로 루레프 그려버릴 거예요. 가자. 앞으로 당신들의 4인 함수의 루레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호잇. 자, 보이더라. 성질을 살려서 그려줘야 돼. 너네 이참수 그려봐 라고 하면은 진짜 대가리 깨고 싶어요. 이참수를 그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 앉았어. 아무 목적도 없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가리 깨고 싶어요 라는 거는 나의 애정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꺼져. 깨질래? 자, 이참수의 대칭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걸 살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아는데도 대칭성 안 살려서 그려. 미쳐버리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엄청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수로그는 특징이 없어요. 삼각함수는 특징으로 시작해서 특징으로 끝납니다. 알았죠? 그 특징을 반드시 살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 마세요. 일단 네모박스를 하나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 네모박스를 이렇게 4개로 쪼개세요. 그러나서 이참수처럼 이게 아니야. 알았지? 이게 아니라 좀 동그랗게. 그리고 3참수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은 3참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3참수는 내가 그때 그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좀 과장을 좀 하면 이렇게 약간 태극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기가 비대칭이 되게. 근데 사인은 그러면 안 돼요. 사인은 반드시 대칭 살려줘야 돼. 그 말은 삼각함수 그릴 때도 3참수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원래 이러면 안 돼. 대칭성처럼 보이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가 좀 급합니다. 나중에 3참수 배우면 알 거야. 알았죠? 가운데 여기 휘어지는 것보다 양 끝에가 좀 더 급해져요. 그래서 3참수랑 삼각함수는 좀 구분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은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이 안에 마치 반원을 그리듯이 대칭성을 좀 살려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정사각형이면 반원이 되겠죠. 요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칭성 살려서. 그리고 얘를 점대칭 시켜서 요렇게 그려주시는 게 바로 4인 함수예요.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의 원리로 누구도 나는 바로 갈 거야. 코사인 함수까지는 한 방에 갈 거야. 코사인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준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사인 함수를 옆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코사인이 그려져요. 알았죠? 어떻게 그린다? 역시 사각형을 그리세요.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4개로 쪼개세요. 코사인은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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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까? 자, 다시 한번. 사인이나 코사인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뭐 하자?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사각형을 뭐 해주세요? 4개로 쪼개세요. 그때 간격은 당연히 좀 비슷하게라도 4등분 해주세요. 꼭. 알았죠? 꼭 4등분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대칭성 살려야 됩니다. 그 간격 똑같이 해주고 사인은 어디서부터 출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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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곡선은 전부 다 회전시키거나 대칭시키거나 하면 항상 일치해요. 알았죠? 지멋대로 그리지 마시고요. 코사인은요. 0,1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태연이 요게 코사인이고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원래는 얘가 어디야? 파이. 파이는 대략 얼마야? 3.14. 그 3이라는 값, 3 정도 되는 값을 가지는 거 맞아. 그 대략 3라디안이 18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을 나타내. 알았어요? 그 1라디안이 대략 60도 정도 되는 거지.
알았죠? 60도보다 조금 작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얘는 3입니다. 3.14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림이 원래는 되게 저거보다도 더 넙대대하게 생겼어. 왜? 얘가 파이니까 3보다 조금 크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1밖에 안 되거든. 사실은 넙대대하게 생겨. 근데 우리는 그 실제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실제 수치까지 맞춰서 그릴 일은 없기 때문에 반복성, 대칭성, 규칙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용수철 압축시키듯이 꽉 눌러놨다고 보면 돼. 실제로 얘가 대략 3점 몇. 알았지? 얘는 1. 얘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원은 아무리 많이 움직여봐야 X좌표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 알았죠? 그래서 Y좌표, X좌표를 나타내는 코사인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대현이, 그리고 처음에 1인 이유. 0도일 때 X좌표니까 당연히 1이지. 맞죠? 90도만큼 돌아갔을 때,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X좌표는 0이잖아. 맞죠?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 값을 다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리고 사인함수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정역이나 치역을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치역은 보통 좀 쓰지. 치역은 Y좌표 뭐? 마이너스1과 1 사이밖에 안 움직인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주기성. 두 번째는 뭐예요? 대칭성. 그리고 대칭성 중에서도 특수한 거 하나. 두 번째, 주기성. 그 다음에 대칭성. 그 다음에 대칭성 중에서도 좀 특수한 거 하나. 까지 해서 여기까지 할 텐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만 딱 써놔. 대칭성에 2줄 필요하다. 대칭성에 2줄, 특수한 거 하나. 총 4줄이다. 알았지? 요 4줄 비워놔야 돼. 그래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대한 특징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주기성에서 나오는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단위를 얘기를 해, 얘들아. 자, 보여줘봐요. 주기라는 놈의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너희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기라는 놈의 뜻이 뭘까? 안 좋은 실화? 자, 주기라고 하는 녀석은요, 뭔가가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반복되는 단위를 전부 다 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기라는 단어는 오직 최소의 단위에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표현할 줄 알아.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거랑 좀 구분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를 보세요. 마무리 짓고 저도 설명할게. 사인 함수는 y좌표를 나타내. 그치? 자, 요 끝에 손가락 달린 거 요거. 요게 동경의 끝점이라고 생각해봐. 처음에 0도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하지. 한 바퀴를 돕니다.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y좌표를 보세요. 0에서부터 출발하죠. 점점 증가하죠. 1을 찍었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0을 찍었죠. 그 다음에는 y좌표 쭉 도는 동안 어때? 마이너스 1을 찍었지.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어? 0으로 돌아왔어.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0으로 다시 돌아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지. 그럼 한 바퀴를 돌고 난 2파이만큼 회전한 뒤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처음에 나왔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야. 그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결국 그림은 얼마마다 반복된다? 한 바퀴를 돌게 되는 2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그럼 주기는 얼마다?
2파이가 되는 거죠.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대칭성.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내가 먼저 설명을 했지. 대칭성. 누구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놈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그게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결국 대칭이야. 모든 함수들이 다 얘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얼마? x는 2분의 파이. 그런데 얘만 대칭이니? 아니. 여기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고. 즉 대칭성을 나타내는 선은 x는 블라블라라는 선인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얼마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마다. 그래서 x는 2분의 1파이, 3파이, 5파이 홀수파이네. 2n마이너스 1파이마다 항상 대칭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 내가 아까 근데 두 줄 배워놓으라고 했지. 이것만 있냐? 아니요. 어떤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지만 어떤 점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림들 자체가 대칭입니다. 알았어요?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야. 얘만 있나? 아니,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얼마마다? 파이, 2파이, 3파이, 점점점, 콤마 0. 즉 정수 파이, 콤마 0마다 항상 대칭이에요. 자, 여기서 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 주기 2파이는 꼭 외워두세요. 근데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만 잘 보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 하나 잘 그려서 거기서 찾아오도록 하시고, 대신에 너희들이 외워두는 거는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었지 라는 그 사실 하나는 알고 갑시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 근데 그 선대칭, 점대칭 중에 되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원점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기함수라는 명칭을 써요. 기억나요? 미쳤나 보다. 맞지?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뭐냐면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같긴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걸 물어봅니다. 대칭성이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요런 성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은 근데 내가 아까 얘를 표현을 시킨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질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값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그 녀석은 너희들이 역시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사실만 인지를 하고 있어. 물론 주기는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주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대칭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또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어떤 선? 어떤 선? 이런 선들마다 다 대칭이야. 근데 어때? 0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뭐야? x는 n파이마다 대칭입니다. 선대칭이고요. 점대칭은요? 요 점들. 점대칭을 나타내는 점 자체가 어디로 바뀌었어? 2분의 홀수 파이 콤마 0마다 대칭입니다로 바뀌어 있어요. 역시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지 수치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세 번째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함수가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뭐다? 요 그래프도 역시 똑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기 때문에 선대칭들 중에서 독특한 y축 대칭. 알았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fx와 f-x는 그냥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부호봤는데 이번엔 그냥 같다. 이게 바로 사인과 코사인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사 왔다 갔다. 그건 당연한 거고. 알았지? 그 성질들을 잘 외워두도록 하세요. 주기는 2파이. 선대칭과 점대칭을 각각 갖는다. 어떤 선인지 어떤 점인지는 둘이 자리가 바뀌는 건데 대표적인 그림 하나만 잘 그리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돼요. 물론 외워줘야 된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 대칭성을 나타내는 점 중에 0,0이 있어. 원점 대칭. 선대칭을 나타내는 그 선들 중에 0, n의 0, n은 정수, x는 0, 즉 y축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독특한 거니까 너희들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주기에 대한 얘기 다시 하러 가자. 우리는 반복 함수를 이미 식을 표현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언제요? 이거 우함수 기함수 할 때 수학 하 하면서 했어. 너네가 이미 내가 설명 다 했어. 대부분 다들 배워왔고. 반복성을 나타내는 함수는 fx라는 것이 fx 플러스 a랑 같다.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반복되는 단위 a마다 반복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알았죠? 그런데 주기가 이제 a라고 하면은 주기는 뭐니? 반복되는 단위 즉 a마다 반복된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거야. 선생 그럼 이 중에 같은 편인가요? 아니요. 얘는 맞지만 반대로 온 건 틀렸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 fx로 갈까? fx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어. 그때 1번 이걸 가지고 fx는 fx 플러스 2파이랑 같아 라고 하면은 참이에요. 하지만 너네가 fx랑 fx 플러스 2파이가 같다 를 보고 주기가 2파이예요 라고 읽어주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우리 수학하자 이렇게 읽었는데요. 수학하는 맞아. 수투도 맞게 해줄 거야 앞으로. 미적분도 맞다고 할 거고. 근데 수1에서는 틀렸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2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수하에서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서 가능한 이유, 거기서는 주기는 얼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수원은 주기를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 눈으로 잠깐 확인했었나? 예시 문제 보면은 주기를 물어보거든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녀석을 보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 하고 갈게. 자, 보여드려봐. 주기, 저 초록 색깔 두 가지랑 요거랑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 이거 두 개 따르고 저거 두 개랑 이거 하면서 같이야.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fx는 fx 플러스 a다 라고 하면은 a마다 반복됩니다 라고 읽어줘요. 맞는 표현이에요. 맞게 읽은 거예요. 근데 주기가 a다 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주기가 a다 라고 할 때 이 식을 쓰면 그것도 맞아요.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사인 봐봐.
다시 한번 사인 간다. 이거는 흰색 예시는 안 써도 돼. fx는 sin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주기 얼마야? 2파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맞아 틀려? 맞단 말이야. 그런데 잘 봐. 4파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그래도 맞아요. 오케이? 잘 봐. 왜 그런지 봐. 사인 함수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2파이마다 같은 그림 그려주면 되지. 맞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틀려 맞아. 이 그림이 그 다음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맞아 틀려? 맞잖아. 2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읽어도 맞지만 4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읽어도 맞단 말이야. 근데 주기라는 명칭은 그 반복됩니다. 얼마마다 반복됩니다. 그 얼마에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읽어줘야 돼.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맞지. 4파이마다 반복되는 것도 맞아. 그럼 4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아. 6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고. 8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아.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도 맞다고. 근데 주기는 반드시 2파이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알아서? 그냥 반복되는 단위는 2파이, 4파이, 6파이 다 맞지만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주기는 반드시 2파이라고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읽어줘야 맞는 거냐? 주기는 얼만데요, 그래서? 그때 그냥 A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N분의 A라고 읽어줘야 돼요. N은 얼만데요? 아직까지는 몰라. 오케이? N은 뭐다?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표현이야. 동그라미 이제는 다 지울게. 다 맞는 거니까. 알았음? 요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2에서는 주기 안 물어봅니다. 반복되는 특징만 가지고 뭔가를 풀러갈 거지 주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수학하도 마찬가지야. 반복되는 특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함수값 찾아가고 뭐하고 하긴 했지만 주기를 물어본 적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막 썼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다? 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과목 수1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복 함수를 나타낼 때와 주기 함수를 나타낼 때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읽어주세요. 알았죠? 인형치 알겠죠? 그거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야. 알았음? 자, 문제 한번 풀어가 보자.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기성에 대한 내용을 쭉 읊어본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당신들이 풀어봐봐요. 몇 번? 777번 풀어봐요. 자, 보자. 갈게요. 기본적인 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외우고 푸시면 돼요. 앞으로 이거는 외우고 진행하라는 얘기야. 주기 2파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최대 최소는 사인의 정의만 생각해봐도 당연하지. 사인은 y좌표, y좌표는 동경이 길이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1이다. 맞고. 치역은 실수 전체 미쳤지. 정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며. 맞지?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뭐예요? 치역은 y를 원수로 갔는데 y가 뭐다?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자, 다음 마지막 real. 원점 대칭인가요? 네, 그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외우고 계신가요?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물어본다. 시험에서 뭐? 맞아, 틀려. 틀렸지. 뭐 붙여야 돼? 그렇지. 잘못 붙였어. 이게 맞고 이게 틀렸구나. 맞아, 틀려. 틀렸지.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맞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함수라는 명칭은 사실 잘 안 써. 고등부에서 사라졌어요. 명칭 자체는. 그냥 설명하려고 우리가 계속 이름을 쓰는 것 뿐이지. 이거랑 이거 둘 중 하나로 물어볼 겁니다. 당연 특징이니까 외워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기함수 좀 보고 가자. 여기 있다. 자, 보여 들어봐. 실제로 나중에 우리는 사인 함수를 열심히 실수배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주기를 바꿀 거예요. 알았죠? 좀 이따가는 바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기를 바꾸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를 찾아보려고 주기를 얼마인지 구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기를 물어본다? 나중에는 우리 구할 수 있어. 알았지? 주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언제? 미적분을 배우면. 알았죠? 수원이 끝나도 이거는 못해. 이거는 주기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주기가 P라고 할 때 FP를 구하세요. 뭔 소리야 이게? 주기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 주기가 2파이면 F2파이 구하세요겠지. 2파이 대입하면 되겠지. 주기가 파이면 파이를 넣으라는 얘기겠지. F파이. 맞지? 그럼 파이를 넣어서 답을 내면 되겠지. 근데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어떻게 푸는데? 주기를 구해서 F에 넣는 게 아니라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기함수의 특징 뭐야? P마다 반복. P마다 반복되는데 그런데 FP를 물어보면 뭘 물어본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F0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F0을 구하라는 얘기고 000 넣어주면 답 4야. 되니?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왜? 주기가 P라며. 주기가 P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P마다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F0은 뭐야? FP랑 같아지고 FP는 뭐야? F2P랑 같아지고 F2P는 뭐야? F3P랑 같아지는 거지. 그런 특징 이용하라고.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자, 787번 종혁아. 자, 칠판 와. 문제 풀 거 아니니까. 자, 한번 볼게요. 나와보자, 나. fx에 대해서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하면 fx다. 자, 얘를 보고 읽어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3마다 반복된다. 주기는 얼마야? n분의 3. 그렇지, 잘했죠. 이거죠. 주기를 3이라고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데요? 주기가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를 3을 빼주는 거야. 3 빼면 얼마야? 4분의 12를 뺀 거니까 4분의 15. 뭐래? 13. 다음은 또 3 빼줘봐. 4분의 12를 빼니까 4분의 1. 넣어주면 되겠다. 코사인은 4분의 파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로 구하는 거지. 얘는 이거 못 쓰지? 벗어나잖아. 얘도 벗어나잖아. 못 쓰지?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기가 얼마니까? 3이니까 3 뺐을 때의 함수값. x좌표에 3을 뺐을 때의 함수값. 다 같아집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나머지 것들은 다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별표 770, 790으로 갑니다. 자, 그거 들어봐요. 아니네.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된다. 자,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자, 여기서 너희들이 몇 시야? 뭘 하러 가야 되냐면, 자, 그거 들어요. 이제 사인도 코사인도 기본적인 완전 기초 단계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허이자 y는 잘 봐요. a 사인 b x 플러스 c. 원래는 이걸로 원래 설명한다. 알았지? 원래는 이걸로 설명하는데 나는 c는 빼요. 그 c를 여기다 안 붙이고 뒤에 붙인 거 요거 하나로만 설명하고 그럼 그 안에 있던 거는요 좀 이따가 따로 할 겁니다. 알았죠?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자, 요 상태에서야 그때 이제 너희들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러 가면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한 방에 같이 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 거야. 그때 첫 번째, 얘들아, 니들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봐. 뭐야 이거? 설마? 아, 놀래라. 아, 돈 빠져나가는 거. 아, 또 돈 빠져. 자, 가보자.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y는 sin x를 내가 그려봤어. 2sin x 그려봐. 어떻게 그릴래? 2sin x 그려봐. 어떻게 그릴래? 모든 함수값들을 몇 배 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잉?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뭐 y좌표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x 안에 사인 안에 들어가는 x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똑같아. 대신에 이 동경의 길이가 2가 돼서 원이 커졌을 뿐이야. 위아래로 많이 갈 뿐이야. y좌표가. 말고는 달라진 거 없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 저렇게 붙어 있을 때 앞에 있는 a의 의미. a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진폭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정확하게 나타내면 진폭은 뭐다? a가 아니라 절대값 a입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진폭, 폭은 거리라서 양수로만 쓰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사인. 말 똑바로 안 들어? 자, 두 번째 갑니다. C라는 녀석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로 얘기를 할 때 fx 플러스 c 할 때 그 c는 보통 뭐라고 읽어? y 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즉 평행이동을 얘기하지.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평행이동으로도 보통 설명하시지만 난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결국 우리는 특징을 살려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특징? 사인의 특징. 진동하는 함수잖아.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데? 진동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았죠? 오케이. 왜? 진폭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는 진동한다라는 그 특징을 좀 살려서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사인 B가 아니라 사인 BX다. X가 빠졌네. 자, 저 B. 그 B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빨강, 노란 가자. 자, B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사인 X가 있어. 사인에 2X가 있어. 두 함수는 진폭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진동 중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냥 똑같은 원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회전합니다. 근데 사인 안에 X가 들어간 거랑 사인 안에 2X가 들어갔어. 무슨 차이를 보일까? 주기. 결국 사인이라는 놈은 그 안에 각이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은 그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사인 안에 2x가 들어가다 보니 그게 0부터 2파이까지란 말은 x는 어떻다?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야. 어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 B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나는 각이 회전하는 속도라 그래서 각속도라 불러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각이 빨리 회전합니다. X 앞에 계수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모터, X 앞에 붙은 모터. 그때 각 속도가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속도는 2배로 빨라지지.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뭐가 줄어들어?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시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주기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속도가 2배가 되면 시간은 얼마만큼 줄어드는데? 2분의 1배만큼 줄어드는 거죠. 속도가 3배가 되면 시간은 3분의 1배로 더 빨리 줄어들지. 그럼 각속도로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결국 구하는 거는 주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기 어떻게 되는데? x 앞에 계수 붙은 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누구를? 원래 주기를. 지금은 2파이겠지. 사인이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함수에 대한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읽어 가볼까? 자, 거기 들어봐. 종효가 기억. 주기 얼마야? 다시. 파이. 그렇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사인이니까 원래 주기 얼마거든? 2파이거든. 근데 x의 개수 2배 됐네?
절반으로 만드세요. 됐니? 자, 니은은 얘 주기 얼만데요? 얘 주기 얼만데요? 3분의 2. 1파이. 그렇지. 맞죠? 왜요, 선생? 원래 주기 2파에서 6분의 1배 하는 거니까.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면 요번에 요거 탄젠트는 모르지. 탄젠트 모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얘는 뭔데요? 얘 주기 얼만데요? 파이. 맞아, 틀려. 좁혀야지. 아까 안 들은 거지. 이 식에 나타내는 건 뭐다? 주기는 더 짧을 수 있다. 그래서 n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나타내보세요. 얘는 n이 1일 때 나타낼 수 있지. 3. 얘는 n이 3일 때 나타낼 수 있지. 3. 그렇게 가는 거야. 되었지? 여기까지.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너희들이 한번 고기 들어봐. 아직 답 못 낸다. 1번. 얘 주기 얼마겠어? 진아나. 1번 주기 얼마겠어? 아닌데. 주기 얼마야? 민서야. 1번 주기 얼마야? 어? 아니잖아! 아니야. 얼마야? 종혁아. 1이죠. 왜? 사인이니까 원래 주기 얼마? 근데 x 앞에 계속 뭐 붙었어? 1이잖아. 됐니? 내가 뒤에 붙은 거 이거는 설명 안 한다 그랬지 아직? 그럼 얘 주기 얼마야? 2겠지? 얘 주기 얼마야? 1이겠지? 얘 주기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얘 주기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철하네. 이거야. 알았어? 알았죠? 네.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끝.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누구 하나 남았냐면 이걸 안 했었는데 탄젠트. 탄젠트 그래프도 역시 너희들이 외워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그려져? 역시 동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원리가, 얘를 그리는 원리가 좀 어려워요. 동경이 그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지 동경의 길이를 가지고 구하지 않거든. 그래서 동경의 길이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어찌됐건 우리는 뭐다? 세타만큼 해줬을 때의 x좌표분의 y좌표라는 분수값을 y좌표에 공 찍어야 돼요. 근데 x좌표분의 y좌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 기울기라고도 불러. 기울기라고 하면 생각해봐. 탄젠트는 기울기. 동경의 끝점에 나타내는 점에 대한 원점으로부터 기울기. 처음에 0이지. 근데 각이 커질수록 어때? 기울기도 증가하지. 아직까지 무슨 수? 양수. 근데 처음에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양은 어떻게 돼요? x좌표 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되면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가 0이야. 0분의라는 수 존재해 안 존재해? 그래서 여기는 값이 없어요. 대신에 다가가다 보면 x 분모는 0으로 다가가다 보니 0분의 상수꼴, 즉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울기 어떻게 되면 90도를 넘어가면 어때? 어머! 90도를 넘어가면 어때? 갑자기 음수로서 존내 큰 값이지. 그래서 점점 가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프는 결국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90도일 때의 각이 없고 값이 없고 갑자기 음수로 존내 큰 값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때? 이렇게 끝나는 거야. 파이가 되면 다시 기울기는 0. 근데 있잖아. 봐봐. 0을 벗어나면 어때? 기울기는. 사실 얘랑 동일하지.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때? 사실 얘랑 동일하지. 그 기울기가 커져갈 때의 기울기는 다시 이거 각이 더 커져갈 때의 기울기는
얘랑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봐. 실제로 각은 파란색에서 움직이지만 너희들의 기울기는 뭐를 읽어주면 되냐면 빨간색을 읽어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그럼 뭐야? 이게 뭔데? 처음에 얘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가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면 얘랑 같은 거지. 2분의 3파이 쪽에서는 다시 슉 떨어져서 이렇게 옵니다.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어때?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거 성질 세 가지. 잘 보면 첫 번째 주기성, 두 번째 대칭성, 세 번째 그 중에 좀 독특한 거. 간다? 대칭성은 한 줄이다 이번에는. 간다? 첫 번째 주기성, 주기 얼마야? 이번에는 2파이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 파이만큼 가도 다시 기울기 원래 거랑 같이 시작한다고.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 눈으로 보고 있잖아. 맞지? 파이마다 반복됩니다. 파이마다 반복됩니다. 알았죠? 다음, 대칭성.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어떤 선에 대해서 저 대칭이냐? 아무리 잘 봐도 좌우가 대칭이진 않지. 대신에 뭐가 있어? 점대칭이 되게 촘촘해졌어요. 뭐마다 항상 2분의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그냥 정수파이마다 항상 이게 대칭성 나타내는 뭐다? 점이다. 그러나서 세 번째 좀 독특한 게 있어. 저 점 중에는 어떤 점도 있어? 0,0. 우린 그 함수를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까 초록색이었나? 기함수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기함수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 특징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fx랑 f-x는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점대칭,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음? 그럼 여기서 주기는 앞에 AB가 되면 A분의 원래 주기, 파이.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거 이런 거 디귿 리을 주기 구할 수 있겠냐? 디귿 주기 얼마야? 디귿 2파이가 되잖아. 맞죠? 얘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잖아. 근데 아까 얘를 보면서 주기는 n분의 파이 꼴로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맞지. 근데 얘는 돼야 안 돼. 절대로 안 되잖아. 어떻게 2파이를 만들어? 정수분의 파이인데. 맞죠? 답은 몇 번? 그늘을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으니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 최대한 많이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